좋아요, 구독!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후성 들어와 있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0.7%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강보합순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8,6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말에 유상 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 자금 그리고 운영 자금을 위해서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좀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님이 12,3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자, 후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노란 톡방 제가 지금 열어놨나요? 지금 이제 거의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이제 몇 자리가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공개 방송을 제가 이제 자주 하지 않겠다 그랬죠.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좀 지겨운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중요할 때 해서 그래서 어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IT를 강하게 사라라는 주제로 어제 IT에 대해서 왜 IT가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개 방송했는데 바로 반응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보통 강해가지 않을 거예요. 못 먹어도 50% 다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IT 섹터 꼭 있어야 됩니다. LB세미콘 싫으면 딴 거 사도 돼요. IT 기업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CXL, HBM, 시스템 반도체, 인터넷 찾으면 많잖아요. 섹터들. 그러니까 LB세미콘이 뭐 안 가겠습니까? 걔도 가고, 딴 애들도 가고, 뭐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개 방송들을 들으려면 노란 톡방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공개 방송을 갑자기 게릴라 방송을 할 때에서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언젠가는 또 급락이 나오겠죠. 뭐 맨날 가겠습니까? 급락 나오기 전에 종목들 반토막 나는 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에서 제가 사이렌을 울려줘요. 여러분들 현금화 대응하세요. 종목들이 피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아주 박살 날 것 같습니다. 현금화 대응하세요.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흔들릴 때에서 제가 현금화 대응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이거 속임수다. 안 떨어진다. 올라간다. 올라왔잖아요. 다 지금. 제 말대로 됐죠. 저는 시장을 틀린 적이 없어요. 거의 1년 동안에 한 번 틀릴까 말까 합니다. 18년 동안에 5번 틀렸어요. 5번도 안 틀렸어요. 거의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시장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번에 되게 좋아 보여요. IT 해야 된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면서 노란톡방 이제 한 50자리 남았으니까 꽉 차면 이제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후성. 자, 후성은 일단 기후 관련주 내지는 이제 2차 전지로 움직였던 애죠.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죽을수죠. 그러니까 IT 섹터에 뭐 이제 그 불화수소 이슈로 해가지고 그 관련주를 엮어도 IT 그러니까 재료 부품으로 엮을 수도 있는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하향으로 저점이 또 깨져버렸고 이게 왜 이렇게 깨지는 거냐면 개인들이 자꾸 사서 그래요. 이거 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는 자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도 가기는 갈 겁니다. 많이 올렸다가 이제 많이 빼면 그래서 많이 빠지면 한 5,000원 정도? 지금 12,300원에서 들어갔으면 만원 깰 때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 이걸 살 게 아니고 가온칩스 같은 거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성과 가온칩스의 차이는 뭐였느냐? 일단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칩 관련주로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에 생각하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있고 그걸 녹이는 염산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화수소라 그러는데 그걸 녹이는 재료가 있고 반도체가 있어요. 지금 뭐가 움직이는 거냐? 재료가 아니고 반도체가 간단 말이에요. 딱딱한 네모난 그런 반도체, 기계 덩어리, 선 막 가느다랗게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느낌의 이런 것들이 많이 가거나 아니면 그거 아니면 그걸 만드는 기계들,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들, 로봇 팔서부터 해가지고 그걸 찍어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재료는 별로 이렇게 이슈는 많이 안 되고 많이 안 가요. 근데 가는 애들은 몇몇 애들 가죠. 근데 얘는 지금 후성은 그러니까 동지세미캠은 재료로도 잘 가는데 걔보다는 후성보다는 낫죠. 근데 후성은 이게 지금 2차 전지에 엮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흐름이 다 이렇게 생겼죠. LNF 어제도 이제 급등을 한번 했는데 LNF 급등을 했는데 얘네들이 급등을 해도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급등 에코프로인가? 에코프로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느낌이 고점에서 50% 60% 박살내놓고 급등 50% 60% 박살내놓고 급등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들은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10%, 15% 올라갑니다. 근데 10%, 15% 올라가면 안 되고요. 자, 50%가 빠지게 되면 그거를 복구하는 데는 100%가 필요합니다. 10,000원짜리가 5,000원 내려가게 되면 5,000원에서는 20% 올라가서는 안 돼요. 50% 올라가도 안 됩니다. 10,000원짜리가 5,000원 된 다음에 5,000원짜리가 50% 올라가게 되면은 7,500원 되는 거거든요. 100%가 올라가야지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어제 이제 에코프로서부터 해서 이런 애들이 막 10%, 15% 아니 50%씩 올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50%씩 올라가야 돼요. 30%, 50%씩 올라가야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박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또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후성도 거기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런 이제 개미족 같은 그런 데 지금 걸린 건데 그래서 이게 하방 트렌드를 타고 있을 때서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매매하기가. 뭐 반등은 주겠죠. 뭐 10,000원까지는 반등 줄 수 있겠죠. 잘 가면 12,300원, 12,500원 물린 자리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개미족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엮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해할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틀고 있거나 아니면은 완벽하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IT 섹터에 그 안에 편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후성이 그런 이제 불화수소 이슈가 아니고 우리도 엔비디아랑 손잡고 반도체 납품한다. 그러면 얘도 급등합니다.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반도체 공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재료로서 2차 전지 엮여 있기 때문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이 초급등하면 가요. 이런 애들이 LNF가 또 신고점 가고 에코프로가 또 150만 원 넘어가면 그러면 후성도 갑니다. 근데 이거 150만 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도 움직이면 100만 원까지는 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쉽지 않죠. 그것도 한 80만 원, 70만 원까지 반등을 주면 또 다시 또로록 내려가는 박스권 위주로 움직일 거라서 후성도 10,000원, 뭐 11,000원 올라갔다가 또 또로록 내려가지 않을까. 하여튼 어려운 종목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는. 그것보다는 그냥 로봇을 하든가 인공지능을 하든가 아니면 반도체 부품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담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들어와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무려 20.2% 정도 상승하면서 7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오는 4월까지 모두 소각한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이 흐름 좀 받아가고 있는데요. 59,300원에 매수하셨고요. 일단 16%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좋아요. 일단 수급도 좋고요. IT주들을 땡겨 올리는 지금 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죠. 2차 전지 흐름에서 IT로 힘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저녁 방송에서도 자주 했던 얘기고요. 자, 그럼 엘비스니까 한미반도체 59,300원. 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최꼭대기에 사신 건데 강한 놈을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도 쫄병한테 붙는 것보다는 관우, 장비 뭐 이런 대장군 옆에 붙어 있는 게 살아날 확률이 높죠. 왜냐면 거기는 그래도 탄탄하게 그렇죠. 선봉장이 죽지 않도록 뭔가 거기는 안전하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선봉장 그리고 대장주 강한 거에 지금 흐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에코프로도 지금이야 고생하는 종목으로 바뀌었지만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고 요런 자리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11만 원짜리 이때도 강한 흐름이었거든요. 이때도 신고가였어요. 이때도 신고가로 가고 있는 강한 흐름이었는데 강한 흐름 속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150만 원 간 거거든요. 15만 원짜리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15만 원 넘어가고도 20만 원, 25만 원 계속 올라가서도 그냥 강한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수익이 난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붙으면 수익이 나요. 근데 떨어진 종목이 붙으면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여기를 돌파하는 이 흐름이 아닌가. 이때 에코프로의 15만 원 돌파하는 이 흐름이 아닌가. 당분간의 강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1년 유지가 될지 3년 유지가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죠. 여기서 7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고가로 가는 종목은 파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지금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싸게 산 건 아니에요. 비싸게 샀지만 대장이고 에코프로도 그때 당시 15만 원 돌파하면서 150만 원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7만 원짜리인데 이게 70만 원. 여기서 1000%, 10배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게 70만 원 간다면 정말 미친 소리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IT 섹터는 저는 좋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0만 원은 돌파를 할 것 같아요. 10만 원 돌파하고 10만 원 돌파하면 또 금방 또 20만 원 돌파한다는 얘기 나올 거고. 근데 지금 IT의 지금 로드맵을 봐서는 지금 IT 지금 세력들은 계속 땡길 생각이거든요. 뭐 하루 이틀 땡기다 말 게 아니고 올해 내내 땡기고 내년에도 땡기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6만 원 안 깨지면 계속 한번 갖고 가보세요. 또 모르죠 진짜로 70만 원 갈지도. 그러니까 6만 원 깨지지 않으면 그냥 세력들이 어차피 알아서 땡기는 거니까 세력들 믿고 수급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수급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업 외국인들이 던지고 도망간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같이 팔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기업 외국인들이 잘 던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10만 원 돌파까지 보시고 10만 원 돌파되면 20만 원 돌파 보시고 그렇게 해서 IT 섹터들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일단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